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씀은 저에게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글들이나 이런 걸 접할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에 대한 그 큰 뜻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최근에 받았던 말씀은 네가 무엇이 간대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알고 난 후로는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편해짐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그 말씀 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해주고 또 글로도 보여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 중에 계속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계속 해요. 그래서 저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냥 무심결에도 많이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제도 어떤 글을 접하게 됐는데 그 글 중에 또 있는 그대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글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패턴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되게 제가 많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었구나, 과거에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있는 그대로라는 그 말이 용어가 저한테 주신 의미가 있었는데 또 그 유튜브 같이 나누시는 분이 그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요 글 제가 복사 떠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글의 제일 큰 제목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식 성장의 시작이다. 어떤 카페지기 법인님이 쓰신 글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복사 프린트 하면서 그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법인님이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참고 드리자면 카페 이름은 치유의 연금술이라는 카페였어요. 저희 10시마다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 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카페에서 좋은 글들도 퍼다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그날 참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여기에 또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굉장히 긴 글인데 제가 좀 추렸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의식을 유아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숙된 어른스러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의식이 성숙할수록 생각은 더욱 깊어 사고하고 감정의 공유는 더욱 넓어집니다. 하지만 의식이 좁아질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자기 식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왜곡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할수록 우리의 현실은 왜곡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순간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의 왜곡 또는 감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지의 왜곡에 빠져 보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듣는 것을 자기식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자기만의 환상과 꿈속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진실과 사실을 만나면 문제는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암, 왜곡과 착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외부는 모두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읽다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의 암과 왜곡과 착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외부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라는 말씀을 딱 넣어 놓으셔서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저희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를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인식의 왜곡에 빠져 보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인식의 왜곡이라는 거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선입견,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그리고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그것들이 쌓여서 자기라는 게 생기고 에고라는 게 생기고 자기 중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곡에 빠져 보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듣는 것을 자기식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자기만의 환상과 꿈속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항상 고통이 따랐던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저희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께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카톡방에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카톡을 하면서 실장님하고 얘기했다가 저랑 얘기했다 이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모든 상황이 전달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실장님이 방을 열어서 셋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몇 동 몇 호가 얼마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그분이 이제 다른 부동산에 가셨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수수료 때문에 좀 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약을 했다고 이제 실장님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잘하셨다고, 잘 구하셨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이제 카톡에다가 잘하셨어요, 뭐 집사님 뭐 이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마무리를 졌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셋 다 나가지 않고 그 방을 없애지 않고 그냥 있는 가운데 그 실장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집에 나중에 놀러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셋 다 같이 알고 있는데 누구 실장님만 오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지 말고 그 실장님만 오라는 얘기로 저는 당연히 들었죠. 그게 셋이 방에 있었고. 그래서 너무 내가 뭐 못한 게 없는데 왜 저분이 나를 경계하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담아둔 거야. 막 속상하고 또 고통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실장님한테, 실장님 글을 다시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거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 중에 자기를 오라는 얘기지 지금 둘 중에
저는 오지 말고 자기만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실장님도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만 오셔요라고 한 게 그 교인들 중에서 집사님이라고 한 거지, 이 둘을 놓고 둘 중에서 집사님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아예 뭐. 어서 오세요. 좀 받아주세요. 네.